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철우 아버지의 땅에 대한 피드백 및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일단 임철우 아버지 땅에 대한 피드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노인은 소대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유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부분 보면은 지금 노인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소대장한테 하는 말이에요. 소대장이 그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 빨갱이고 말치산이다. 뭐 그때 이렇게 다 죽었겠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편을 가르고 욕을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노인은 비판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유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노인이 유해를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성껏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유해에 대해서 안타까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 뭐 긍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던데, 치라는 게 여러분, 치라는 게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전 한번 찾아보면 해서 이게 오타인데, 이 띄우고 칩니다. 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가 물어봤더라고요. 해서 그렇고, 자,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동정과 연민이었는데 과거 회상할 때 다시 부정적으로 변화된 건가요? 지금 이 소설의 시점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말고 문제가 있었을 건데 잠시만요. 그거 문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한번 여러분 없다 끄집어내서 보면은 그 순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번 내용 타임라인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1번, 자, 아버지가 떠났어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학생일 때. 두 번째,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유년에 아버지 사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 싸늘한 눈빛인가 뭐 그런 거 있었을 건데, 하여튼 그런 눈빛을 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년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세 번째가 그 어머니가 오는데 누구의 환상? 옆이라기보다는 어머니 뒤죠. 여기 보면은 어머니 뒤에 누가 따라오는? 뒤에 따라오는 아버지의 환영을 봅니다. 아니면은 자,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미역국 먹는 날 어머니 울고 있었다. 자, 그쵸? 이게 여러분 과거 일인데 어느 게 먼저인지는,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어쨌든 이게 과거라는 건 분명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고를 뭐 하고 있습니까? 수습하고 있어요.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일단 소설의 시점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소설은 여기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 언급이 될 뿐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언급이 되고 있을 뿐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 1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게 소설의 시점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의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내용이 4번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문이 원래 뭐였냐면은 과거 회상할 때 다시 부정적으로 변화된 건가요? 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연민하고 안타까워하게 된 거죠. 연민과 안타까움의 태도를 이때 가지게 된 거죠. 해서 뭐
과거로 돌아가서 바뀌었다. 이게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계속 뭐 했어요? 아버지를 부정했어요. 아버지를 증오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연민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해서 이거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문제로도 내가 예시 문제로도 줬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역순행적 구성이 왜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이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이 소설은요, 자, 시대가 지금 어쨌든 초점이 4번에 맞춰져 있는 게 맞아요. 얘가 근데 이거 하면서 뭘 떠올리는 거예요? 1번도 떠올리고 2번도 떠올리고 3번도 떠올리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엄마가 울고 있었던 그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설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과거로 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현재가 아니고 언제의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에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원래 뭐 하고 있어요? 군인으로서 유고를 수습하고 있죠. 이건 언제예요?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점의 이야기가 쭉 하고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설이 전개되는 시점 자체가 바뀐다기보다는 뭐 시간대가 바뀐다 이 표현이 더 낫겠네요. 시간대가 바뀌고 사내를 지칭하는 대상도 달라져서 공부하기가 복잡해요 라고 돼 있는데 원래 그래요. 소설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소설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당연히 어려운 걸 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헷갈리는 것들 냅니다. 하고 여기 사내가 여러 번 나와서 헷갈린다라고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누구를 통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유고를 통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관계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 글에서 유골이나 아버지는 뭐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뭐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의 땅 마지막 문단 여기 보면은 까마귀가 울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지금 옆에 없잖아요.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다? 생각, 환상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소총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아버지의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소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죽음은 그 전쟁의 결과겠죠. 전쟁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총과 철사줄을 가지고 전쟁의 속성을 끈질기고 냉혹하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겨누고 있고 이게 전쟁의 속성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보면 좋겠고요. 사실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봐도 나는 뭐 딱히 틀렸다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좀 분명하게 낼 겁니다.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분명하게 낼 거예요. 시험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퀴즈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걱정하니까는 퀴즈에 대한 답을 자꾸 달라고 해요. 사실 퀴즈는 그냥 내가 이거 봤을 때 뭐 그냥 중요한 거를 내는 겁니다. 그냥 사실 이거 퀴즈 낼 때 시간 5분도 안 걸려요. 뭐 대충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퀴즈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수업에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을 퀴즈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피드백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 수업 시간의 목적은요, 글을 어떻게 잘 읽는지를 연습하는 것에 있어요. 그냥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글을 빨리 읽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도 중요한 게 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결국에는 글을 많이 읽는 거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푸세요. 이거 아니더라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이거 문제 푸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해가 되겠지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표시하는 데 초점을 두세요. 내가 이 수업에서 약간 중점을 두는 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에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두 번째,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고 과정 있잖아요.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거. 선생님이 밑줄 꺼라 이거 왜 밑줄 껐는지 또 이제 여기에서 흘러가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은 표시하는 것과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학은 이런 식으로 감상하는 것이 시험 문제 풀기에 좋다. 이렇게. 쌤이 뭐 깊이 있게 뭐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언급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체로 그런 유형의 그렇게 감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쌤하고 같이 내면화 하면은 내가 내는 문제는 훨씬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표시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하고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사고 과정을 나의 말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될 겁니다. 되게 추상적이라고 해. 그러면은 그냥 문제 푸세요. 열심히 푸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하나 잔소리하고 싶은 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를 알려고 공부를 하세요. 목표를 달성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없애려고 공부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실제로 시험에서 나올 것들을 놓치기도 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은 공부해야 할 걸 안 하고 하긴 하지만 딴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 바람에 핵심을 놓쳐요. 그러지 말고 공부해야 될 것들 분명하게 세워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고사에 현대소설 5개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준 거, 인터넷 강의 올라와 있는 거 그것만 봅니다. 아직까지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문법이 그립다. 네, 그렇고요. 책 많이 읽으세요. 피드백이 제일 어렵대요. 모르겠어요. 줌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고 싶으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반은 안 할 거예요. 우리 반 하면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침에 졸했듯 그거 뭐고 하여튼 다들 얼굴도 다 보여주고 하세요. 문학에서 배우는 작품들이 다 슬퍼요. 이게 나 이 감상이 참 고맙던데 이게 고3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소서 쓰는데 얘들아 우리 애들이 작품들이 다 슬프단다. 뭐 좋은 거 없을까? 쌤 근데 시험에서는 밝은 게 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시험에서는 밝은 게 안 나와요. 그렇고요. 뭐 그렇습니다. 요거 이 부분도 한 번쯤 봤으면 좋겠는 게 불쌍한 사람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쓰고요. 이렇게 소설을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는데 수업 때 안 했으면 내용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수업으로 해서라고 누군가가 피드백을 남겨줬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 피드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학습하는 걸 좋아하면 성적이 올라갈 여지가 많습니다. 학습이 싫으면요 그냥 수업 때 하는 게 다 싫어요. 아무리 재밌는 걸 해도 수업 때 하는 건 다 싫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기가 조금 버겁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2년이고 3년이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게 공부인데 공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스스로 한번 노력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뭐 설명 봐서 알겠지만 양기자의 한계령이라는 작품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풀 거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작품을 3개 했고 이번에 4번째인데 이 한계령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일 먼저 해야겠다라고 정했던 작품이에요.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2018학년도 수능 특강에도 나왔어요. 양 기자는 여러모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작가입니다. 뭐 그 이전에도요.